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이 당대표 후보 면접을 보겠다 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공개 질문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두 번째는 네.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안 되니까요. 경선에서 그들도 네.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면접을 보겠다. 자, 그럼 당대표 후보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답변도 논란. 김문수 후보 당연히 한다. 장동영 의원 당연히 한다.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짜 극우 감별사에 감별 받겠다 줄 서면서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기만이다. 김종혁 전 최고. 전한길 입당 2달 만에 당 주인 됐다. 서울시당에선 징계 운운하고 후보들은 머리 조아리는 희한한 광경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장동혁 등 당 대표 후보들이 극우 선동가 전한길에게 면접을 보겠다니 정말 막장극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질뱅이 주술사와 장님 호위무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극우 선동가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 양양자 전 의원 당대표 후보 나섰죠. 김문수 극우 유튜브 출연 용서되지 못할 행위.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마음속 깊이 담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묘한데 당대표 후보들이 두 갈래로 지금 갈렸어요. 처음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걸로 갈리고, 다음에는 친윤이냐 아니냐로 갈리더니, 그 다음은 혁신이냐 아니냐로 갈리더니, 이제는 전한길 씨에게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로 갈렸어요, 의견이. 자, 이 작금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전입 가경이죠. 한동훈에 대해서는 호감 비호감, 뭐 친윤에 대해서 이거 그르냐 오르냐, 뭐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또 비상계엄이랑 엄청난 사태가 있었고 또 대통령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반성을 해야 하거든요. 사과 반성. 그게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사과 반성하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거기다 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당에 입당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한길의 당이냐 한동훈의 당이냐 이런 웃기지도 못할 코미디. 웃기지도 않는다. 웃기지도 않는 이런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전한길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질의서 보내면 답을 하라. 질의서에 따라서 내가 지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대표를 만들겠다. 딱 그러니까 또 그중에서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비상계엄이 잘 됐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또 줄을 딱 서요. 정말 이게 전입가경이에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한때는 여당이었던 공당이 어느 길로 가는가. 수렁으로만 빠지면 좋겠는데 뭐 수렁도 더 깊이 빠지는데 굉장히 한탄스러운 것은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당대표 면접 보겠다라는 전한길 씨가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거기 면접을 보겠다는 김문수 전 장관이나 장동영 의원이 문제인 겁니까? 둘 다 문제인데 네. 면접 보겠다는 사람이 더 문제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까지 했다는 사람이고 하나는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민주당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자가 숫자 적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만 비판합니다. 입만 앞세워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이러면 당이 망했구나. 망하면 자기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 한 3년 남았네. 여기서 몸보신 좀 하다가 그때 뭐
당대표 되는 사람하고 대충 잘 해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뭐 안철수, 조경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사실은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느껴지고 아마 국민의힘 지지했던 분들도 이 정도 되면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없을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성춘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환기 씨와 면접을 보겠다라는 후보들도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한테 보수 지지층 국민들이 혁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환기 씨가 면접 볼 자격이 있나요? 면접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마 나오면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선거를 치는 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답변을 강요하겠죠. 그러면서 뭐 그런 다양한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뭐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답변을 이끌어내므로써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면접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를 거쳐서 윤희숙 혁신위를 거쳐 거기서 최소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행위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정도는 하자. 그것과는 절연을 하자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절연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끌어와서 품자라는 쪽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환기 씨의 저런 일개 당원의 행보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의 표가 부러워서 표가 아까워서 전환기 씨의 저 발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유력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저는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정말 그 표 몇 표가 아까워가지고 당이 망가져가는 거를 그냥 나는 괜찮다. 당이 좀 망가지더라도 내가 당권을 잡으면 그만이지. 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거야라는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렇게 극우 세력들이 국민의힘으로 다 주류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당 개혁 못합니다. 당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비상계엄 작년 12월 3일 이후로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했던 업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업보들을 지금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절연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반성이 아니라 지금 잘했다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그야말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래도 100명 넘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가신 거죠? 당권 주자들 말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잘못됐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김문수 후보 가면 난 공개적으로 당신을 반대하겠다. 장동혁 후보 거기에 가면 난 당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고 당이 우경화되는 걸 막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당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가겠다가 아니라 안 가겠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가면 안 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전환길 씨가 이끌어온 당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당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원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국민 여론 중에 일부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들이 민주당이 뭔 얘기만 하면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종북이다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이 극우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말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저는 이 자생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되게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 의원님. 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이죠. 면접은 얼굴 보고 질문하는 건데 질의서를 보낸다니까 면접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전환길 씨가 입당한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입당할 수 있으니까요. 입당을 했다면은 애당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길 씨의 행동은 애당심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길 씨가 더 이상 나서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과 관련해서 당원이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슨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너네들은 그렇게 강하게 전쟁을 투쟁을 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과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의 정책과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선 투쟁이 가능합니다. 특정인과 같이 갈 것인가를 물어본 것은 노선 투쟁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역사의 인물입니다. 사법부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정치판에 다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의 흐름,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함께 가니 많이 한다는 것은 역사의 태보입니다. 그건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아낀 분도 있고 아끼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그가 정치권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역사의 태보입니다. 안영환의 돌직구예요.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가 진정 당을 위해 애당심을 있다고 한다면은 나서지 말아줄 것을 부탁을 하고요. 전한길 씨가 이 목소리가 이렇게 큰 이유는 다른 목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넘어설 수 있는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당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목소리를 또 내지 못하는 것도 현재 국민의힘당의 한계입니다. 왜? 영남 지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외그더 독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당을 흔들기 때문에 앞으로 재선 3선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맨 극단에 있는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극단적인 지지자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발을 흔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의식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불만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저건 아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행동하지 않은 양심,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전한길 씨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진짜 당을 아낀다면 당신 조용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용기 있는 국회의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